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오늘은 인공 감미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공 감미료가 우리 몸에 유해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부분 제대로 알지 못하지요. 인공 감미료에 대한 여러 자료가 있지만 적정량을 먹는다면 별 해가 없다는 자료도 있고요. 칼로리가 없다며 다이어트 제품에 포도당이 아닌 아스파탐이나 소르비톨, 스쿠랄로즈가 들어있는 제품도 많이 출시되고 있죠. 포도당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당뇨 환자의 혈당을 높이지 않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논문인데요. 인공 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총을 변화시킴으로써 포도당 불내성을 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포도당 불내성은 포도당 처리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인슐린 저항성과도 관련이 있는 용어입니다. 포도당을 투여한 후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해서 2시간이 지나도 혈당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때 포도당 불내성이 있다고 하며 당뇨 전 단계라는 판정을 받기도 하죠. 인공 감미료는 칼로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나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칼로리는 없지만 장내 환경을 망가뜨림으로써 포도당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좀 더 살펴보면 장내 미생물총을 변화시켜 혈당이 상승하고 비만을 일으킬 수 있으며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과도 당연히 관계 있는 말이겠네요. 바이츠만 연구소는 쥐를 2그룹으로 나누어 10주 동안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 그룹은 사카린이나 스쿠랄로스를 넣은 물을 먹이고 다른 한 그룹은 물이나 설탕물을 마시게 했는데요. 물이나 설탕물을 마신 그룹은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인공 감미료를 마신 쥐들은 장내 박테리아가 과증식했고 포도당 불내성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또 인공 감미료를 섭취한 쥐들에게 과증식된 장내 박테리아를 제거하자 포도당 불내성이 사라졌고 다시 장내 박테리아를 주입하니 포도당 불내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인공 감미료가 어떻게 장내 미생물총을 바꾸는지는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인공 감미료가 장내 환경을 망가뜨리고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시중에는 무설탕으로 표기된 제품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뒷면을 보시면 소르비톨, 스쿠랄로스, 아스파탐 등을 감미료를 사용하고 있죠. 제품들은 무설탕이라는 것을 내세워 비만이나 당뇨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마케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누수를 일으켜 혈당을 상승시키고 각종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공 감미료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성 첨가물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식물성 유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네이처지의 식물성 유화제가 장내 미생물총을 변화시킴으로써 대장염이나 대사증후군을 촉진한다는 논문이 실렸는데요. 카르복시 메틸 셀룰로스나 폴리소르베이트 80 등은 드레싱, 빵, 과자, 아이스크림, 마가린 등에 많이 첨가되는 유화제인데요. 이런 유화제는 저농도에서 장내 점액층과 장내 미생물 간의 장애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장내 미생물층의 다양성이 변화되고 염증을 초래함으로써 비만이나 혈당 상승을 일으키고 대사증후군도 생길 수 있다고 했죠. 조미료로 많이 사용하는 MSG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MSG가 인체 내에 들어가면 장내 미생물총의 변화가 일어나 장 점막도 손상되고 혈당이 상승한다고 생각해요. 조미료에 대해서도 해가 있다, 없다는 등의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 또한 뭐가 맞는지 궁금했죠. 장누수와 당뇨, 만성 염증성 질환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랫동안 테스트하고 느낀 바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식사를 하고 1시간 후에 혈당 변화를 측정한 이 테스트는 저를 포함한 3명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A씨의 경우 장누수와 내당능 장애가 있던 분이고
B와 CC는 장도 비교적 건강하고 내장능 장애 역시 없는 분들입니다. A씨의 경우 같은 양의 식사를 해도 다른 분들보다 혈당 상승이 20에서 50 이상 높은 편이었고요. B와 CC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대부분 안정적으로 식후 1시간 혈당이 150 미만으로 유지되는 편이고 식후 2시간 혈당은 130 미만으로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세 분 모두 달지는 않지만 조미료 맛이 강한 음식을 먹으면 다른 곳에서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을 때보다 혈당이 30 이상 상승되더라고요. 세 분 모두 그랬지만 특히 장이 안 좋았던 A씨의 경우 혈당 상승이 50 이상 상승되기도 했고요. B씨의 경우 세 분 중 평상시 혈당 상승이 가장 낮은 편인데 조미료를 많이 사용한 음식점을 방문하면 유난히 혈당 상승폭이 컸습니다. C씨의 경우 조미료를 많이 쓰는 음식점을 가도 평상시와 크게 차이가 없고 10에서 20 정도 상승하는 정도였는데요. 저희가 이 테스트를 하며 느꼈던 것은 합성 조미료에 유난히 예민한 사람과 덜 예민한 사람이 있다는 거고요. 같은 비빔밥을 먹더라도 조미료를 많이 쓰는 음식점을 이용하면 밥을 덜 먹어도 혈당 상승 피크는 모두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장이 원래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합성 조미료나 감미료가 치명타가 될 수도 있고 장이 괜찮았던 분들도 합성 첨가물에 예민한 사람은 당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장이 좋고 첨가물에 예민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험하며 느낀 점은 위의 논문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 첨가물은 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만성염증과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피하기는 힘들죠. 하지만 어떤 것이 진짜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를 먹는 것을 줄일 수 있겠죠. 밖에 나가서 드시더라도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과자 등은 피하시고요. 되도록 합성 감미료나 조미료가 없는 자연 그대로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첨가물이 우리 몸에 정확하게 어떤 기전으로 위해를 끼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내 환경을 변화시키고 DNA 손상을 일으키며 독성 물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합성 첨가물이 든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죠. 특히 만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합성 첨가물을 피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영양제나 약도 이런 것들을 끊지 않고 내 몸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질환을 개선시키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생활 습관부터 개선시키기 바랍니다. 영양제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좋은 영양제를 여러 개 드시는 것보다 나쁜 거 하나를 끊는 게 몸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설탕 대용품을 찾기보다는 단맛을 끊으시고 자극적인 맛보다는 담백한 자연의 맛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생각이 행운을 가져오고 긍정적인 생각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